생존권은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최초로 생존권. 이 생존권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다시 말해서 노동을 하여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일이란 노동을 하여서 빵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19년이죠. 우리나라 같은 일본으로부터서 독립 자유 운동을 할 그런 시기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에 있어서 인간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노동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노동한 대가로서의 반대급부로서의 빵을 살 수 있는 장을 누가? 국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그를?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 있어서는 춘궁기가 되었을 때에 보리를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러한 것들 자체가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하여서 쌀이 없고 보리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부역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누가? 국가가 법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따라서 국가는 끊임없이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노동하는 국민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는 그렇지 못하는 대통령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성한 노동을 제공하여서 빵을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휴먼 라이츠 권리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인류가 발전되기 전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연대의식. 아까 했던 계속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사회통합이라는 이야기죠. 수직적인 구조가 계속되어지면 사회가 와해되어져 버립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가진 자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회가 와해되어져 버린다고요.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수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사회주의학자라고 하는 칼막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회적 불평등한 것이 뭐냐? 끊임없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여기에 당시에 있는 근대 자본 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모습 자체가 중세 봉건의 모습에서 중세 봉건에서 근대 자본을 흘러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중세 봉건은 끊임없이 이분화되어 있는 영주와 농노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농민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본주의 와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본주의 자체도 어떻게 되었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대로 계속 이분화되어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수직적인 구조 자체를 계속적으로 수평 구조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적인 싸움을 계속 해왔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가 됐을 때는 사회연대가 계속적으로 와해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죠. 사회적 배제도 불평등의 하나의 요소들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회보호 정책에서의 상대적 가치라고 해서 했을 때 자유는 어떤 이제 자유가 있느냐? 자유는 다양하게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어지럽혀서 자유다. 그냥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산속에 있어서 혼자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즘 자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관습이나 어지러부터서 자유롭게 산다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 집 하나 지어놔놓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찌 됩니까?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응집을 가지고 있는 운집에 산다 이거죠. 집단을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유, 능력 강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욕구들이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 욕구, 적극적이라는 이야기죠. 파지티브한 거다는 이야기죠.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요즘 empowerment theory라는 것이 이제 복지 실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empowerment.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죠.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장애인일지라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해보는 거죠. 권한을 부여해준다든지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것은 적극적인 자유라는 얘기죠. 자유를 가지고 속인 자유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셜 위크니스임에도 불구하고